안녕하세요. 요새 시사 프로를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전세 사기를 당한 이들의 그 애완, 비애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큰일 났구나. 앞으로 함부로 전세라는 걸 들면 안 되는구나. 특히나 고가 금액으로 전세를 들었다가 나중에 뒤집어지면 문제 생기면 누굴 탓할 거냐. 정부 탓해도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삶을 더 조심하고 더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일시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동안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올랐고 전세자금 대출을 너무 방만하게 해줬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집값을 떠받드는 이 말도 안 되는 구조를 만든 탓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됐죠.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끊을 겁니다. 뭐 월세를 선호하거나 반전세를 선택하겠죠. 뭐 반전세도 부담스럽습니다. 겁납니다. 그냥 월세죠, 월세. 앞으로 월세로 살겠다.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실상 전세가 대거 줄어들 것 같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월세가 되게 늘어나고 전세가 또 가격이 많이 낮아져 있으면 월세 수요가 전세 수요로 또 옮겨가긴 하겠죠. 전세 자체가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뭐 서초에 전세가 20억이었다, 30억이었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제 10억이 되고 뭐 15억이 되고 7, 8억이 되면서 집주인들이 이제 돈을 덜 주려고 하니 난리가 난 거죠. 뭐 그동안에는 세입자 돈 가지고 뭐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고 자기 돈처럼 마구 써댔죠.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자기 돈이 아닌 걸 자기 돈인 것처럼 착각했던 대가를 이제 치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집주인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지죠. 전세금이 3억이고 5억이고 내줘야 되는데 10억을 내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요. 그 금액만큼을 월세로 환산해가지고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거꾸로 줘야 되죠. 뭐 게다가 요즘에는 뭐 신규 아파트들 입주율이 되게 낮답니다. 왜겠습니까? 직접 들어가려고 해도 이전에 살던 집이 전세가 안 나가고 팔리지가 않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게다가 뭐 이래저래 이자 부담이니 아니면 뭐 세입자를 들으려고 해도 뭐 워낙 시세가 계속 낮아지니까 전세 월세가요. 뭐 쉽지 않더라는 거죠. 뭐 이게 어쩌면 앞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서서히 상황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뭐 더 혼란스러운 일, 더 충격적인 일들은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럴 줄 몰랐다. 뭐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많을 건데요. 이번에 함부로 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아마 몸소 보여주는 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으로 쉽게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이제 큰코 다시는 거죠. 큰코 다시는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해서는 더 신중하고 더 조심하고 더 우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함부로 쉽게 돈 벌겠다고 욕심부렸다가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뭐 이래저래 이럴 줄 몰랐다. 어떻게 하지? 나라가 도와주려나? 하다가 여차하면 안 되면 그냥 두 손 두 발 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삶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쉽지 않죠. 꽤 혼란스럽고 꽤 충격적이죠. 어쩌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희 바짝 차려야죠. 살아간 삶이 많이 무섭고 많이 어려운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만만하게 생각한 이들이 이제 앞으로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됐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전세금은 내 돈이 아니죠. 그냥 잠시 맡겨둔 돈이죠. 앞으로는 더 어려울 거다. 더 혼란스러울 거다. 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죠. 누가 뭐라 그래도 삶을 잘 지킬 국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함부로 전세도 들어가면 안 되겠죠.
함부로 전세 들어가는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월세로 살고 뭐 최대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멀리하고 대비하면서 지내야 되겠죠. 그래야지 삶을 좀 안전하게 유지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무리하게 투기한 사람들이 대거 아마 큰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뭐 계약갱신 청구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 보니까는 전세값이 대거 올랐다. 근데 이제 2년 전에 고가로 매했던 전세 거래가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서 이제 전세값이 출렁거릴 거다. 전세값이 계속 내려간다. 실제 사용 가치가 내려간다. 이거는 지나고 나면 매매 가격도 같이 내려갈 수 있음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세입자한테 돈 돌려줘야 되니까. 뭐 집주인들이 어떤 식으로 집을 팔아서라도 매월려고 하는 상황도 생길 거다라는 거죠. 앞으로 2년 전에 수도권에서 체결된 21만 건의 전세 계약이 새로운 내관도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고 보면 알겠죠. 두고 보면 알 겁니다. 지금의 전세 가격도 비정상이죠. 앞으로 더 많은 전세 가격 하락, 집값 하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들이 벌어진다고 보면 맞죠. 무서운 얘기들, 끔찍한 얘기들이 아마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대폭락이 올 거다.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손절하고 나오는 게 최소한의 재산이라도 지키는 길인데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가능할까? 참 씁쓸하죠. 전세 올려서 받은 돈 있는 거 아닌가? 10억 전세를 20억으로 올려서 사액 10억을 집주인 주머니에 넣어놨을 텐데 15억으로 내려오면 5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뭐 이딴 소리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떤 삶을 우리가 살게 될지 이제 두고 봐야죠. 전세금 올린 돈 어디 있나? 그 돈으로 다시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현실에서는요. 뭐 다 닦아 쓰고 없었겠죠. 이런저런 우리는 많은 혼란, 충격들을 앞으로 목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지? 뭐 잘 고민해야죠.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걸 요새 더욱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더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삶을 조심하자고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